안녕하세요. 뮤주식하는 임계인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나흘 연속 상승한 증시는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는 예상을 웃던 CPI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주시하는 근원 CPI가 하락세를 지속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9월 CPI 헤드라인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전월 대비 0.4%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고,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1%, 전월 대비론 0.3% 올라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이날 발표된 CPI는 페드가 11월에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수치가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어 같은 날 공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2천 건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시장에서도 11월 금리 동결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을 현재 88% 이상 반영을 하고 있고, 덩달아 올해 마지막 FOMC인 12월에도 동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65%대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죠. 다만 이날 CPI가 공개된 이후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이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CPI를 발표하자마자 4.6%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어 장 중반에 4.6%대 상단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때 4.7%를 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다시 5%를 재돌파했고, 이에 3대 지수는 장중 1%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JP모건은 매달 그랬듯이 CPI 관련 시나리오를 밝혔는데, 이에 JP모건은 CPI 헤드라인 수치가 0.4에서 0.6% 상승을 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은 페드의 매파적 입장을 반영해 잠재적으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6%까지 올릴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에 페드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무언가 붕괴될 확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뒤따르는 경기 침체의 깊이도 커져 S&P 500 지수는 1% 가까이 하락을 할 것이라 예상을 했고, 반면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0.3%가 나오게 된다면 완전히 골디락스에 가까워져 페드의 금리 인상을 끝날 것으로 S&P 500 지수는 0.5%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CPI가 가고 오늘 밤부터 시작될 3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는데, 시장은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주당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지난 석 달 동안 전년 대비 0.1% 상승 수준에서 변화하진 않았지만, 이는 통상 이 기간에 4% 정도 하향 조정된 것에 비해 굉장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EPS는 3분기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5.2%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고, 이어 S&P 500 11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은 2분기에 비해서도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의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최근 미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뿌려서 시장과 경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채권 시장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게 계속 큰 이슈가 될 것이라 내다봤고, 이에 따라 약한 시장의 폭과 높아진 실질 금리 그리고 경기 둔화 이슈로 인해 시장은 계속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윌슨은 페드가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쉽사리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고, 그러면서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연말까지 주가 밸류에이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3,900으로 유지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나 테슬라는 이날 1.57%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현재 주가는 258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날 1% 이상 하락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올해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30만 대가 넘었지만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 62%에 비해 이번 분기에 50%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이어 올해 3분기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고, 이 기간에 판매된 전체 자동차 중에선 전기차의 비율이 7.9%를 차지한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테슬라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통해 판매량을 늘리려고는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 역시 이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편 테슬라는 다음 주 발표될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마진이 나와야 할 것이며, 지난 2분기 실적은 마진율이 8%대가 나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향후 테슬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일론 머스크는 최근
X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관한 가짜 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수만 개의 컨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을 했고, 지난해 머스크가 인수한 뒤 이름을 X로 바꾼 트위터는 컨텐츠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가짜 뉴스를 홍보함으로써 전 세계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서도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과 틱톡 등과 같은 다른 SNS에 비해 X에서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어 이날 엔비디아를 보시면 0.3%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469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엔비디아는 노란색 선인 51선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생산 칩인 H100은 수요 급증 탓에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내년 상반기 중 H100보다 업그레이드된 H200을 출시를 하고, 이어 새로운 아키텍처의 B100도 출시할 계획이라 할 수가 있죠. 이어 2025년에 X100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그동안 약 2년 주기로 새로운 구조의 칩을 공개해 왔지만 현재는 그 시기를 1년 단위로 앞당기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AI 열풍으로 올해 들어 급격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1%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덩달아 EPS 역시 2.7달러로 430% 폭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2분기 실적 공개를 전후로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약화가 됐고, 당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500달러를 돌파했던 주가는 현재는 460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이에 대해 시장은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엔비디아의 미친 성장세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덩달아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이날 S&P 500을 보시면 0.62% 하락하면서 지수는 4,349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역시 이날은 0.63% 하락해 현재는 13,574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앤크리드 지수는 35로 마감하면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 시장은 점점 더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날 0.51% 상승하면서 주가는 드디어 180달러를 찍었고, 애플은 최근 헤드앤숄더 차트를 보여줬지만 200일선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회사인 스포티파이는 모건 스탠리가 스포티파이를 새로운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한 이후 이날 1% 이상 상승을 했고, 반면 소프트웨어 회사인 몽고디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언급을 했지만 이날 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의료기기 회사인 레스메드는 IBC가 아웃퍼폼에서 하향 조정하여 수익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한 후 이날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했고, 어제 상장한 버킨스닥의 주가 역시 이날 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버킨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도 급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3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IPO를 하고 공모가보다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는 경우 이미 투심을 잃어 당분간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으니 이러한 것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어 태양광 회사인 퍼스트솔라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4%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의 트럭 공장을 상대로 파업을 시작하면서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 산업용품 회사인 페스너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날 7.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